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금일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뉴스들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들은 모두 그냥 투자에 참고하시기만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은 꼭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뉴스, 암호화폐 이제 분석가들이 지금 내놓은 건데요. 비트코인이 3,400달러 선을 버티면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이토로에서 이제 선임 시장 분석가 마티 그리스펜이 이달 초 이제 분석을 인용해서 비트코인이 3,550에서 4,200달러의 새로운 자금 범위에 놓여 있다라고 언급하면서요. 비트코인이 3,400달러 지지선을 구축하고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분석가들은 3,500달러 이상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반면에 부정적인 분들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약 3,30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고 2,000달러로 더 큰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3,400달러 선이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요 선이 깨지면 또 하락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지지를 제대로 받고 올라가면 3,500달러 이상으로 이제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 깨지느냐 이것들은 단기적인 시야에서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단기적으로는 두 가지의 가능성 다 열어놓고 우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승을 하면 당연히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바람과 실제 그게 일어나는 것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접근을 하고 싶으시다면 확실하게 상승 추세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봐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굳이 뭐 바닥을 잡거나 이렇게 위해서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암호화폐 대출 기업 제네시스 캐피털 2018년에 11억 달러가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암호화폐 대출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제네시스 캐피탈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지금 그 대출해 주거나 빌려주거나 받은 금액이 총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22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작년에 이렇게 이제 그 암호화폐로 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받았던 금액들인데, 그러니까 대출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통해서. 근데 왜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갔느냐 하는 거죠. 작년 대출 금액이 이렇게 이제 높아진 이유는 실제적으로 파생 상품 시장의 이제 성장에 힘입어서 디지털 통화를 대출하거나 빌려주려는 고객이 뚜렷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보통은 지금 이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이제 공매도 포지셔닝을 취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이 공매도 포지셔닝을 취하는 분들은 지금 암호화폐를 팔려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암호화폐나 신용화폐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점점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암호화폐를 그 공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점에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암호화폐를 다시 사서 그걸 이제 되돌려주는 형식으로 이제 대출을 받는 건데, 이제 공매도를 해서 좋을 때는 당연히 하락세가 이제 많이 나왔을 때죠.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 캐피털이라는 이 업체가 그 대출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할 때 편승해서 사람들이 그 암호화폐를 빌려서 대출을 해서 이제 판매를 했던 거예요. 공매도를 했고, 그럼으로써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공매도 포지셔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해요. 공매도 포지셔닝이 시장의 하락에 이제 영향을 가격 하락과의 이제 상관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CEO가 말합니다. 제네시스 캐피털의 CEO가 이야기하기를 공매도 포지셔닝을 취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가격 하락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매도 주문을 넣을 때 이더리움 가격이 어느 정도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 주문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공매도 주문 때문에 가격이 내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고요. 오히려 투자자들이 내려가는 가격에 업혀가는 형국, 그러니까 가격을 오히려 더 가파르게 내리게 하는 그런 형식은 있지만 가격 자체를 처음부터 이제 내리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 가격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고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반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트레이더들이 가격을 전반적으로 확 떨어뜨리는데 큰 일조를 한다라고 이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요런 부분이 좀 재미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의 하락을 계속하는 추세에서는 하락에 대한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만약 상승이 조금씩 나오게 된다면 다시 상승 쪽으로 또 돌아서겠죠. 공매도는 그때는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대출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반전이 이루어져서 실제적으로 상승하는 쪽으로 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공매도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자, 그리고 위키피디아, 이탈리아 우체국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릴게요. 우체국이 하이퍼레저 네트워크에 이제 가입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하이퍼레저는 리눅스 재단에 이끄는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 분산 원전 기술의 오픈소스 표준을 수립하기 위해 이제 설립한 곳이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시스코, 인텔, JP모건, 딜로이트, 하웨이 등 대형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우체국에서 우편 서비스 제공업체 이탈리아네가 제공하는 건데, 딜리버 2022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첨단 기술 도입과 촉진을 위해서 이제 하이퍼레저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블록체인의 보안과 투명성, 상호 운영성, 프라이버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진행한다고 하고요. 실제 앞으로 이제 이 딜리버리, 그러니까 배송하는 것에서도 이거 굉장히 블록체인이 중요하게 사용될 거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목표로 해서 한중일 우편사업 협력 강화, 이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목표로 MOU를 맺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계속 촉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리고 서울 시민이 제안하고 평가하는 블록체인 행정 서비스가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행정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행정 서비스를 이제 제안하고 평가하는 그 주체가 서울 시민이 일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블록체인 행정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이제 관건인 것 같고, 실제 거버넌스단을 21세에서 71세까지 걸쳐 학생, 개발자, 예비 창업자, 협회 임원, 기업 대표 등 이제 다양한 직종의 100명을 구성돼서 2년 임기로 2020년 12월까지 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협력적으로 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갤럭시 S10으로 암호화폐 실시간 저장 송금한다라는 건데요. 삼성전자에서 지금 최근에 갤럭시 S10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차기작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앞으로 다음 달 20일, 그러니까 이번 달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인데, S10에 이제 암호화폐 전자지갑 기능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진이 떠돌면서 그러니까 공개 아닌 공개가 돼버렸는데, 이게
확실한 거라고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삼성전자에서도 미리 이걸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이렇게 다들 이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전자 지갑이 이제 들어가지 않느냐. 암호화폐 전자지갑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결국엔 삼성페이와의 연관성, 삼성페이의 입지 강화를 위한 것일 것이다 라고 다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페이가 생각보다 쓰면서 편리함이 있고 실제 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삼성페이를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편리하게 이제 쓰시는데 거기에 일환으로 이제 암호화폐 전자지갑 기능까지 들어간다면 훨씬 더 삼성페이의 그 입지가 공고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략적 포석으로 지금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이걸 가져간다면 유리한 입지에 어느 정도 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사용이 되느냐도 중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암호화폐를 확산시키는데 이 부분이 일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 드디어 입 열다 ICO 실태조사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ICO 실태조사를 정부에서 이번에 했는데요. 그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ICO 실태조사를 하면서 대부분의 실태에서 22개 기업에 대한 실태 점검 조사를 했었고 결과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 ICO가 해외에서 이제 실시를 하고 국내에서 홍보를 하는데 투자금을 모집한 이제 자금 모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총 규모가 5,664억 원, 한 개사 평균이 33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굉장히 큰 수준이죠. 그런데 실제 뭐 사업 내용이나 재무제표 이런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어 있지 않고 개발진 현황이나 프로필 또한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우려가 있었다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ICO는 당분간 금지하겠다라는 조치를 유지하겠다라는 게 지금의 정부의 입장입니다. 좀 안타깝죠. 추가적으로 지금 규제를 계속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이나 뭐 다른 싱가포르, 스위스 뭐 ICO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엔 규제다. 그래서 내국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정부가 아직도 이제 규제 일변도로 계속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ICO 하는 업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규제를 지켜가면서 하는 업체들이 당연히 아니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투자 위험성도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너무 부정적인 부분만 보지 않았나. 긍정적으로 지금 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비중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것들을 보면서 지금 ICO 실태조사가 결국엔 부정적인 결과를 좀 초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컨센시스 수석 개발자가 이더리움 클래식에 합류하고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사인 이제 컨센시스의 밥 서머 윌이라는 이분이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협동조합의 전무이사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더리움 클래식 개발팀이 경영난으로 이제 문을 닫고 있고요. 그리고 51% 공격 등의 논란도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굉장히 크게 많이 혼란스러워했었는데 이 밥 서머윌의 합류가 긍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을지 이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 밥 서머윌은 이더리움 개발 핵심 개발자 출신이고요. 이제 컨센시스의 수석 아키텍처를 맡고 있었으며 이더리움 클래식 협동조합은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의 개발을 감독 및 홍보하기 위해서 설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 단체에 합류해서 실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어떻게 키워갈지 이게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데 과연 이분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살려낼 수 있는 그분이 될지가 참 궁금합니다.
왜 그리고 이 컨센서스에서 여기서 넘어갔을까? 이것도 좀 의아하긴 해요. 지금의 현재 컨센서스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컨센서스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한번 변화를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1대1로 패깅된 ERC20 토큰이 출시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비트코인과 1대1로 연동되는 토큰 EBTC의 유통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EBTC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발행된 EBTC는 72.42개고요. 즉 72.42BTC, 그러니까 2억 7,700만 원 정도가 이제 보관이 되어 있고 대신 이 BTC가 유통이 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결국에는 이 BTC, WBTC가 결국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고 실제 이더리움 기반에서 돌아갈 수 있게 유통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건데 이 프로젝트는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와 리퍼블릭 프로토콜 그리고 암호화폐 커스터디 회사인 비트고가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꽤 유명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적은 금액으로 2억 7,700만 원 정도면 아주 이제 이 업체들에게서는 적은 금액이겠죠.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지금 돌려보고 이 패깅이 성공적으로 이제 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연결해서 새로운 그 실험을 계속 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낸스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바이낸스가 직불카드,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전 세계에 이제 안전한 지불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회사 이 심플렉스와의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와 암호화폐를 즉각적으로 몇 분 만에 구매하고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쉽게 빠르고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 그 현금이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훨씬 더 편리하게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게.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암호화폐 구입이 훨씬 더 쉬워졌다. 지금 바이낸스가 가장 활발하게 또 암호화폐 구입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촉매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편리함이 있으면 암호화폐 구입이 훨씬 더 쉽고 확장에도 훨씬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 신용카드로 구매를 할 수 있죠. 비자나 마스터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현금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게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내용, 재미난 내용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는 여러분들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꼭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